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경남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득표차가 크지 않아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표 차이는 0.51%에 불과합니다. 옛 창원시와 김해, 양산, 거제 등 도심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부 경남 등 농어촌 지역은 홍준표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경남 내에서는 지역별 편차는 남아있지만 보수 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도정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거제, 그리고 창원과 진주, 사천 이런 시정도 저희가 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반 이상 득표를 자신했던 자유한국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이겨낸다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채찍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경쟁 많이 해주시고 하시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경남도당 자유한국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대에 못 미친 득표로 경남 내에서는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경남의 정치 지형이 사실상 양강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거제가 고향인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남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현안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 공백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의 아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경남 재도약을 위해 5대 비전 14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재료 연구원 설립과 항공과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를 약속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되살리고 서부 경남 항로화 산업 육성, 진주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산업지원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등 관광을 육성하고 경북 김천과 거제 간 KTX 조기 착공도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통령 공약이 경남의 주요 정책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도의 대선 공약들을 거의 대부분 공약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리산 댐 건설을 통한 수돗물 공급과 지리산 케이블카 등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선출직 도지사가 없는 점도 국정 반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치인 도지사가 없는 가운데 경남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도 내부에서 한번 좀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국책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상남도의 큰 과제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남 도민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바라는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인지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경남도민들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로 기회의 문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부분이 이제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취업난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기업과의 경쟁에 경기난까지 덮친 소상공인들. 공정한 경쟁 사회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적합한 업종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정부에서 중재도 좀 해주고 지킬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떤 노력들. 아기 엄마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르신과 장애인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체가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제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서 나가서 일을 한다. 2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나오거든. 그럼 뭐 뜻없이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장애인들이 뭔가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경남을 기다립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철거 문제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바람은 다르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 영상물 거래 시장인 부산 콘텐츠 마켓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구매자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일본과 동남 업체가 늘어 참가 업체 규모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마와 예능부터 모바일 웹 콘텐츠, K-팝까지 국내외 방송 영상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류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Every time we find new content, especially animation for children and new dramas. 올해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세계 46개 나라 830여 개 업체에서 2,000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큰 손이던 중국 구매자는 사드 보복 여파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방송 제작사들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동 제작, 그다음에 채널 진출 사업 이런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수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부산 콘텐츠 마켓은 올해도 1억 달러 거래 성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파는 시장 중심에서 이제는 한국 콘텐츠를 파는 시장도 물론이지만 해외 콘텐츠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상호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마켓으로. 또 일반인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도입해 신생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투자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밤사이 또 한 차례 비구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북서 내륙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5mm 미만으로 살짝 내리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들면서 또다시 초여름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창원 27도, 진주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7도나 높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0도로 웃돌며 포근하고요. 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살짝 내려가겠고요. 이후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며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은 가정의 달을 맞아 축산물 프라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쌀을 증정하고 금요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오후 4시 센터 내 교류 공간에서 지역 창업 환경을 설명하고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창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1인 가구 소비 성향에 맞춰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쏠쏠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인 베트남에서 현지 대학생 10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적조가 7월 중순에 본격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적조 예비주의보가, 7월 중순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는 중규모의 적조가 예상된다며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서 수온이 높고 영양분이 많으면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 발생하는 적조는 양식업계에 피해를 입혀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 지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고 경남은 4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149.9%, 광주는 182.6%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9일 이후 전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해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번호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이 삽입됐습니다. 창원시에는 전기 자동차 470여 대가 등록돼 있고 창원시는 올해 추가로 70여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 지난 연휴 동안 관광객 1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청구는 축제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열흘 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간에 농특산물 판매장터 26개 매장에서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냉수대가 자주 발생해 해양 스포츠 활동과 양식장 관리 등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들어 강원과 경북 연안에서 정상 수온보다 2도에서 5도가 낮은 냉수대가 자주 나타나 해수욕이나 서핑 등을 즐기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양식 생물은 생리 기능이 떨어져 폐사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